오랜만에 자동화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실무에 활용할 만한 사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동화 관련된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앞으로 힘을 내서 이 자동화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영상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할 이야기가 쌓인 것의 배경에는요,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챗 GPT가 노코드 자동화를 더 쉽게 해주고 더 파워풀하게 해주거든요. 기존 노코드 자동화 툴로만 하던 워크플로우는 좀 경직적이어서 A 하면 B 한다, 이렇게 고정된 시나리오 안에서만 자동화가 됐다면,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얘가 중간에서 알잘딱깔센 일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시나리오 세팅이 더 쉬워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AI와 노코드를 적극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자동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자동화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중간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요청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어가지고요. 노코드 자동화 툴의 초급 가이드 컨텐츠도 앞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챗 GPT를 자동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GPT API라는 걸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프롬프트도 어떻게 써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컨텐츠도 입문자용 컨텐츠로 별도로 제작해 볼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동화될 시나리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와 노코드를 결합해서 자동화해 볼 시나리오는 아웃바운드 채용 후보자 관리 자동화입니다. 기존에 공고를 올리고 그 공고에 지원한 사람을 검토해서 채용하는 방식이 인바운드 채용 방식이었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의 채용이 이제 아웃바운드 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재가 특히 중요한 IT나 스타트업에서는 꽤 일반화된 채용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일즈랑 플로우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자동화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요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필요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노코드로 구현하는 거 말고 솔루션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쉽고 유지보수도 좋고 적합한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배적인 솔루션이 없는 특정 버티컬이 어딜까 이렇게 검토를 해보다가, 아웃바운드 후보자 채용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대안 대비 이 노코드로 구현한 게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요, 아웃바운드 이런 소싱하는 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많은데요. 뭐 클레이 같은 툴도 있고, 이것도 최근에 AI 기능이 접목이 돼서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더 뭐 풍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툴이고, 링크드인에서 데이터를 긁어올 수 있게 해주는 Get Prospect라는 툴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아웃바운드 채용 관리를 도와주는 WeHire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들이 다 좀 비쌉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저렴한 게 150불 정도고, 뭐 50불, 100불 정도 규모고, 위하이어도 1년 기준이긴 하지만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각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코드로 아웃바운드 채용 관리를 하는 걸 도와주면 경쟁력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다, 이게 저의 판단이었고, 여러 가지 뭐 자동화 관련된 컨설팅이나 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은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확보된 고객과의 관계 관리, 그러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 고객들 별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마케팅 전략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CRM이라는 거는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자동화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RM 자동화의 대표 사례로서 아웃바운드 채용을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꼭 채용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CRM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뭐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주제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채용 사업을 이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버티컬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잘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원하시는 시나리오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그런 시나리오도 제가 고민하고 관련 분들 만나서 인터뷰해보면서 자동화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앞으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 에어테이블 베이스에 잠재 후보자님들의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분류하는 것을 자동화할 겁니다. 이 잠재 후보자님들은 실제로 컨택을 한 후보자들이 아니고 괜찮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같아서 쭉 아카이빙하는 후보자들이어서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콜드 리드라고 분류해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링크드인으로 하겠습니다. 링크드인에는 많은 직장인들, 많은 프로페셔널들의 이력서 정보들이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링크드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직무를 검색하거나 회사를 검색하면 우리가 세일즈 하려고 하는 뭐 키맨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채용을 하려고 하는 잠재 후보자님들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직무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뭐 필터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후보자를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이력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내 에어테이블 베이스에 가져오는 건데 그 방법으로 저는 에어테이블의 익스텐션 기능인 에어테이블 웹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 URL, 프로필 이미지, 뭐 소개글, 현재 회사, 학교, 위치, 그리고 뭐 이런 경력 사항들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후보자님들의 정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의 정보를 그 에어테이블이나 내가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로 긁어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게 최대한 설계하고 싶어서 에어테이블의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꽤 괜찮게 구현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후보자의 정보들을 그 링크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가져온 정보를 분류하고 요약하고 키워드를 뽑아내서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하고 검색하기 쉽게 만드는 게 이제 챗 GPT의 역할입니다. 직무의 대분류를 나누고 이렇게 회사와 직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차를 합계를 계산하고 연관 직무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요게 그 GPT API를 통해서 제가 자동화 해 놓은 거고요. 확보된 후보자에게 한번 커피챗을 하자는 가벼운 제안 메일을 보내는 것도 GPT를 통해서 자동화 해놨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똑같이 동일한 템플릿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전환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조금 더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력사항에 의거했을 때 당신의 장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개인화해서 생성하는 것을 GPT를 통해서 자동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후보자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직무별로 보기도 좋고 뭐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보면은 후보자님들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기에도 편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많은 후보자들의 정보를 검토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제안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후보자님들의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분류하고 개인화된 제안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아카이빙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는 겁니다. 저는 에어테이블로 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구글 시트나 엑셀은 제한사항이 많고 에어테이블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가져오고 싶은 정보들을 이렇게 쭉 가져온 거고요. 이 각각의 필드에 데이터가 꽂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에어테이블의 부가 기능인 익스텐션 중에서 웹 클리퍼라는 걸 사용한 겁니다. 웹 클리퍼라는 걸 사용하면요. 이 웹페이지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어느 필드에 매핑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드에 자동으로 꽂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프로필, 이미지, 이름, 그리고 한 줄 소개, 현재 회사, 학교, 현재 로케이션, 그리고 뭐 자기소개, 그리고 경력사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죠. 이것들이 동일한 포맷으로 매 이력서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의 위치를 가지고 웹클리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링크드인은 이런 스크레이퍼, 크롤링 툴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웹클리퍼로 정보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난이도가 꽤 높은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이 빈번하게 이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웹 클리퍼를 통해서 수집된다고 해서 미래에서 그렇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웹문서에서 어떤 ID 값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찾을까 인데요. 요 검사 요소 선택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 요소를 선택하면 저기 H1 점 하면서 그 텍스트 헤딩 X 라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 ID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디 요것들을 가지고 이 위치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만 이것들을 익스텐션에서 가져올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텍스트 헤딩 엑스라지 인라인 T24 뭐 어쩌고저쩌고 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클래스를 가져올 때 맨 앞자리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스페이스 공백의 경우에 공백을 점으로 치환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지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요소와 요 요소의 ID 값이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은 ID일 때는 몇 번째 있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회사의 경우에는 이 nth child 1번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 ID 값을 가지는 애를 크롤링해라 이런 뜻이고요. 학교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 위치를 가지는 거를 크롤링해라. 여기서 요게 현재 회사 첫 번째 것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것에 해당하는 거여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게 현재 회사 자리에 이게 학교 자리에 수집되도록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뭐 크게는 그런 원리고요. 제가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간단한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 놨고요. 요걸 쉽게 임포트 할 수 있게 그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어테이블 상에서 웹 클리퍼를 검색하셔서 추가하시고 여기서 이 임포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 자리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요소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드에 매핑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세팅하셔라 이렇게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프로필의 경우에 요 후보자님의 경우에 이렇게 베리피케이션이나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필에 어떤 사람은 없는데 특정 사람에만 있는 이런 중간 박스라고 할까요? 요게 있는 경우에 다른 정보는 다 정확하게 가져오는데 이 첫 번째 가장 최신 경력을 불러오지 않고 여기 베리피케이션이나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요 블록의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웹클리퍼로 자동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쿨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최근 경력이 이걸로 덮어 써서 에어테이블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지는 문제는 나중에 GPT를 통해서 정리할 거니까 이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가끔 불필요하게 이런 일촌들의 정보가 들어있기도 한데 그런 불필요한 정보는 나중에 GPT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필요한 정보들, 이 경력 정보들을 다 스크레이브를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add record 해가지고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취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링크드인을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님들의 정보를 원클릭으로 아카이빙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겠지만 이 가져온 경력들의 정보가 사실은 되게 지저분하게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가져온 정보를 다 하나의 필드에 집어넣도록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반복적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 알아먹기도 힘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인지 검토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이력 내용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 같은 것들을 뽑아내고 직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하는 작업들을 GPT 자동화를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GPT API라는 걸 쓸 거고요. 자동화 툴은 Make라는 자동화 툴을 사용해 볼 겁니다. 제가 자동화 시나리오를 할 때 제피어라는 자동화 툴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Mak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GPT 관련된 자동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피어의 경우에는 GPT 자동화를 할 때 그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면 타임아웃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거에 비해서 메이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GPT 기반 자동화를 좀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를 이용해서 자동화 해볼 겁니다. 이 메이크라고 하는 노코드 자동화 툴이 그 GPT AI를 우리가 개발 없이도 쓸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처리할지 한번 순차적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테이블에 정보가 추가된 거를 이제 기점 트리거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앱 단위로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할 앱을 검색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중에서 watch record를 선택합니다. 트리거 이벤트로 watch record의 뜻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watch,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기점으로 자동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웹 클리퍼를 통해서 링크드인에 있는 후보자의 정보가 내 에어테이블에 딱 추가됐을 때를 기점으로 이 자동화 시나리오가 동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트리거 필드는 시간입니다. 얘가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에어테이블 상에서 created time 필드를 넣어서 그러면 매번 행이 생길 때마다 생성 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트리거를 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구현하실 때에는 created time을 통해서 트리거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어떤 값이 수정되는 걸 기점으로 트리거되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으면 last modified time을 설정을 해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기점으로 자동화가 돌아가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라벨 필드는 그냥 가장 맨 앞에 있는 프라이머리 필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리미트 같은 경우에 물어보시는데요. 동시에 최대한 많이 동작하게 하는 그 기준값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15분 주기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분 주기로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물론 이건 더 주기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정 주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볼 건데, 그 내가 15분 주기로 본 시점에서 최대 10개까지만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의 개수의 데이터가 들어오든 그것을 다 신규 인입으로 보고 트리거가 되려고 하면 이 리미트 값을 크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뷰의 경우에는 특정 뷰에 한정해가지고 트리거가 동작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무조건 추가되면 다 동작하게 할 거니까 지정하지 않을 거고요. 포뮬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이 추가가 되면은 다 동작하게 할 거기 때문에 포뮬러로 걸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값이 들어왔을 거고, 그 들어온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챗GPT 모듈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챗GPT 모듈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GPT API라는 걸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모델 같은 경우에도 GPT-4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GPT API를 최소 $1 이상 사용하신 다음에 GPT-4가 해금이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PT 3.5로 사용을 하시다가 더 정확한 동작을 하길 원하면 GPT-4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GPT-4가 대충 10배에서 15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고 한 3, 4배 정도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4를 쓰는 이유는 GPT-4가 그만큼 정확하게 동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류하고 싶어서 GPT-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경우에 새로운 걸 추가할 건데요. 롤이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전체적인 규칙을 세팅하는 게 될 거고요. 이 유저가 각 유저별 변수들을 입력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해 놓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이번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에어테이블에 수집된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분류 작업을 하는 걸 시킬 건데요. 뭐 컴퍼니 앤 타이틀로 분류하고 롤로 분류하고 current 롤, 현재의 직무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롤즈는 여러 개의 연관 직무를 다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그 후보자와 관련된 키워드들 다수를 추출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Sum of year of experience는 총 경력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정보를 제가 그 지저분한 링크드인 로우 데이터에서 GPT가 그 로우 데이터를 읽어보고 분류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롬프트로 작성한 거고요. 각각의
값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써줘야 되고요.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가로 순차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서 수행한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최대한 입력할 때 하나하나 업무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쪼개서 얘가 헷갈리지 않게 처리되도록 디테일한 룰 세팅을 해주는 게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제이슨 포맷이라고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시켰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개별 건으로 정리하게 시키면은 그러면 매번 하나를 정리시킬 때마다 이 챗GPT가 매번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동작하게 하고 그것을 컴퓨터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그 제이슨 포맷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뽑아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제이슨 포맷으로 그 5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고요.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꺽쇠 해가지고 이 필드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전체 규칙인 거고 유저 프롬프트가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거여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커리어 데이터가 뭐다 경력 로우를 집어넣는 그래서 경력 1, 2, 3, 4, 5, 6, 7, 8 8개의 최신 경력을 그냥 스크랩하도록 했고요. 이 8개의 그 경력을 여기 보시면 end로 이렇게 묶도록 제가 함수를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력을 가져오고 줄바꿈하고 선 3개 긋고 두 번째 경력 쓰고 이런 식으로 8개의 경력을 하나의 필드의 데이터를 압축시켜 놓은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한 형태로 이 사람의 경력이 이렇게 짬뽕돼서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짬뽕된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GPT한테 던진 다음에 이게 이제 지저분한 형태일 텐데 이 로우 데이터를 통째로 던진 다음에 GPT 입장에서 이러한 규칙에 의거해서 정리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 아웃풋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리된 제이슨 데이터를 에어테이블에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될 건데요. 그래야지 이 후보자에 대한 정리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이슨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파싱 해줘야 됩니다. 이 파싱 한다는 게 제이슨으로 지금 통째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지고 까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이슨을 검색하시면 이 제이슨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 parse 제이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파싱할 건데 여기 제이슨 스트링이 여기에서 들어온 요 메시지 컨텐츠니까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run this module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동작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됐네요. 그런 다음에 이 파싱한 것을 에어테이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레코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와 테이블을 지정을 해주시고 레코드 아이디가 어디에다가 업데이트 할까 하는 건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레코드 행의 아이디 값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게 1번이죠. 새로 들어온 것의 아이디니까 1번에 있는 아이디 값을 누르면 신규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파싱한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해 줄 것들을 각각 매핑해 주면 됩니다. 제가 current role과 roles를 분류한 거는요, 이 roles는 멀티 셀렉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직무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 전체 경력을 보면은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만한 직무들을 다 추가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 멀티 셀렉으로 모든 직무를 추가하게 되면은 직무별로 그룹핑해서 보기가 힘드니까 최근 경력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 사람의 경력에 맞는 거 한 가지만 선택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딱 한 가지 싱글 셀렉트 하는 게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current role에 해당하는 건 싱글 셀렉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연관 직무는 이 맵을 켜주셔야 돼요. 이게 멀티 셀렉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해서 여러 개를 추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맵을 하면은 통짜로 들어온 데이터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의 경우에도 이렇게 맵으로 해서 이 키워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요약에 이제 컴퍼니 앤 타이틀, 회사와 직무들만 쭉 정리한 것들 요약값으로 집어넣고 여기에 총 연차에 요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모두 매핑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어렵지만 이 에어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매핑할 때 직무는 그냥 하나를 선택하는 싱글 셀렉트고 경력 요약은 텍스트고 연차는 넘버 타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관 직무나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분할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통짜 텍스트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 타입이가 아니로 어레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묶음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플릿입니다. 여기에 이 값들이 이렇게 콤마로 찍혀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어레이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텍스트였던 게 어레이 타입이 돼가지고 집어넣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스플릿을 이용해서 어레이 타입으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요 스마트 링크라는 건데요. 요 스마트 링크를 기본은 no인데 no로 두게 되면은 그 옵션에 없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옵션 중에서 없는 데이터야. 그래서 에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yes로 해주셔야지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옵션을 새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읽어보고 그 경력상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키워드 타입에 있는 이 옵션들 외부에 있는 어떤 키워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링크 옵션을 켜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GPT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거였습니다. 이 제한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까지 개인화돼서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GPT-4 API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제 지인분이신데 이 지인분에 대한 제안 메시지를 할 때 이분이 이제 원래 개발사 출신의 HR 담당자인데 뭐 개발과 인사가 결합된 고유한 조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분이 이제 업무 자동화 관련된 책도 집필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출판하신 이런 책은 우리 비전과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굉장히 사람이 쓴 것 같은 자연스러운 개인화된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이것까지 GPT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면은 다수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에어테이블에 템플릿을 미리 써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제안 메시지를 보낼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고정해서 입력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후보자의 강점을 어필하면서 우리 회사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어필하는 후킹 메시지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라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변수에다가 적절히 GPT가 생성한 글을 집어넣어서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네,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생성할 건데요. 그 전에 미리 에어테이블 상에 템플릿을 써놓고 그 템플릿을 가져와서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쓰도록 할 거니까 이 템플릿을 읽어오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치 레코드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에어테이블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템플릿에서 값을 찾는데 뭐 소팅하거나 뷰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 포뮬러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이 템플릿 내용만 나오면 되고 포뮬러는 템플릿 이름 이 필드명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꺽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는 커피챗 템플릿 무조건 커피챗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찾아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을 때 이렇게 커피챗 템플릿의 내용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준비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GPT가 개인화된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면 되겠죠.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 create a completion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역시나 GPT-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표현, 이 마케팅 메시지를 그럴싸하게 하려고 하면 GPT-4 사용이 필수적이더라고요. GPT 3.5만 쓰더라도 약간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GPT-4로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지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맞는데 엔진의 차이도 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 메시지도 미리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한국말로 썼습니다. 이런 한국어 말맛이 중요한 한국어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프롬프트를 한국어로 썼을 때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걸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도 써봤는데 그러면은 번역투의 문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표현이 필요할 때는 프롬프트도 한국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지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정보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제공하는 메시지 템플릿에다가 만든 것들을 넣어서 완성해라. 위쪽에서 네임과 후킹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도록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거고요. 마지막에 다시 그걸 검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차를 설명해 준 겁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씩 내가 컴퓨터가 됐다고 빙의를 해가지고 이 작업 순서대로 그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잘 처리가 될 것인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번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템플릿은 앞에 서치 동작에서 템플릿 내용으로 찾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 내용을 이렇게 동적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템플릿을 에어테이블 상에서 수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생성되는 개인화 메시지는 무조건 수정된 템플릿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실험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활용도가 높은 자동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저 역할로 해가지고 이제 변수들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요 후보자 정보를 네가 읽어가지고 메시지 개인화된 메시지를 생성해라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요. 생성된 메시지를 다시 최종적으로 에어테이블 상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업데이트 레코드를 해서 앞서 마찬가지로 레코드 아이디는 1번 데이터를 이렇게 아이디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업데이트 할 거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비워주시면 되고 요 콜드메일 DM 필드에다가 여기서 메시지로 생성한 컨텐츠를 입력하도록. 요 메시지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롤과 컨텐츠가 합쳐진 값이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요 위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네요.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분류하고 제이슨 포맷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파싱한 다음에 에어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고 템플릿을 찾아서 그 템플릿과 후보자 내용을 종합을 해서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걸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메이크에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동작시키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 스케줄 세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요. 어떤 동작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인스턴트 트리거가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와치 레코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와치한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동작하는 건데요. 이 주기를 최대 1분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 1분마다 체크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동작하게 되겠죠. 근데 이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체크하는 것도 한 번에 오퍼레이션을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의 오퍼레이션 총량을 조금씩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시간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주기를 벌려가지고 비용을 절감하시는 게 좋고요. 실시간성이 중요하다면은 뭐 오퍼레이션을 자주 사용하더라도 이 빈도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정 요일, 나는 일요일은 안 할 거야. 뭐 아니면 뭐 근무 시간에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근무 시간 외에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뭐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 세팅이 됐으니까 요 마지막으로 추가한 이 후보자님의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제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수동으로 트리거를 걸려고 하면 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트리거가 돌리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제이슨으로 파싱해 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값이 깔끔하게 들어가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현재
쿠팡에서 리크루터로 근무하시고 여러 스타트업에서 리크루터로 근무하셨던 분의 이력인 것 같은데요. 이분께는 어떤 제안 메시지를 생성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 메시지가 생성이 됐네요. 보시면은 스타트업에 맞는 리크루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분을 설득하는 개인화된 메시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템플릿에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링크드인에서 DM을 보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하겠죠? 현재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만 설계했지만 만약에 이것의 드래프트를 내 이메일로 쏘게 해가지고 내가 이메일로 확인한 다음에 뭐 후보자들에게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자동화 로직을 조금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 겁니다. 저는 링크드인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콜드 리드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생성하는 걸 해봤고요. 뭐 요건 링크드인에서만 해봤지만 리멤버 커리어나 블라인드 하이어 같은 다른 인재풀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다양한 소스로 들어오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가지고 이 에어 테이블을 가지고 이 후보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아웃바운드 채용 후보자 관리의 첫 번째 단계로서 후보자 정보를 정리하는 걸 자동화해봤고요. 다음에는 이 후보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 사람을 웜 리드로 전환해서 점점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 관리가 필요한데요. 뭐 미팅을 했으면 미팅 회의록을 정리한다든지, 뭐 평가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일정 시점이 지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관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걸 굉장히 다수의 고객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자동화가 필수겠죠. 그렇게 컨택 자동화, 우리 잠재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컨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거를 자동화하는 거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